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저항의 연결을 배워볼 차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항의 직렬 연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저항의 직렬 연결은 이 그림처럼 저항들을 나란히 연결하는 것이 직렬 연결입니다. 저항이라고 하면 이렇게 전구처럼 전기 에너지를 소모하는 곳, 전기 에너지를 소모하는 곳이 바로 저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 그림을 볼까요? 그림을 보면 전구가 두 개인데 한 개를 켰을 때보다 어두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이 현상을 직접 실험해 볼 것입니다. 학습 목표를 봅시다. 저항을 직렬 연결할 때 옴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저항을 직렬 연결할 때 저항의 합성 저항을 구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말이 좀 어렵지요? 우리가 수업 동영상을 통해서 이들을 조금씩 알아가 봅시다. 본문을 보면 두 개의 저항을 직렬로 연결한 회로에서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 그 다음에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될까? 이거를 알아보겠습니다. 작은 실험실을 통해서 알아보면 되겠죠. 우리 수업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두 개의 전구를 직렬로 연결하면 어두워진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이번 수업의 목표입니다. 그 과정이 바로 이 작은 실험실의 실험이 되겠습니다. 작은 실험실 문제를 풀어봅시다. 작은 실험실을 보면 우리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회로가 있습니다. 우선 가, 나, 다 회로의 공통점을 먼저 봅시다. 공통점은 전지, 스위치, 전류계, 그리고 두 개의 저항입니다. 가나다 회로의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전압계의 위치입니다. 우선 문자에 좀 익숙해져 봅시다. 우리 저항을 영어로 레지던스라고 했죠. 그래서 R을 씁니다. 저항이 두 개이기 때문에 R의 첨자를 이용해서 R1, R2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 자,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전류의 세기를 알기 위한 회로가 우리 가나다에 있습니다. 회로를 보면요, R1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알기 위해서 R1 저항 양단에 전압계를 연결했습니다. 이때 걸리는 전압을 V1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R2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알기 위해서 R2 저항에 전압계를 연결했습니다. 이때 전압을 V2, 그 다음에 전체 합성 저항을 알기 위해서 R1, R2 전체 양단에 전압계를 연결해서 우리 이것을 V3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회로는 이런 식으로 구성합니다. 실제 수업 중에는 전원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건전지를 사용합니다. 건전지는 때에 따라서 두 개, 세 개 정도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작은 실험실에 보면 전원 장치를 이용해서 실험한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봅시다. 각각의 경우에 전류 I와 전압 V1, V2, V3를 측정하여 오른쪽 표와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전류와 전압을 이용하여 각 저항을 구해보자. 옴의 법칙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옴의 법칙은 I는 R분의 V, 고치면 R은 I분의 V입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값들을 대입하면 되겠지요. 가부터 풀어봅시다. 전류 I가 100이고 100mA이고 전압이 V입니다. 100mA는 0.1A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저항은 10ohm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나도 0.1A의 전압이 2V입니다. 따라서 20ohm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V3가 3V이므로
전체 저항 R은 30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답해 봅시다. 다에서 전류는 가와 나와 어떻습니까? 같다. 다에서 전압은 가와 나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1, 2, 3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V3는 V1 더하기 V2의 관계가 있습니다. 다에서의 저항은 저항 R1, R2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마찬가지로 수학적으로 표현해보면 물론 다양한 경우가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전체 저항 R은 간략하게 표현하면 R1 더하기 R2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작은 실험실을 다 풀었으니까 우리는 그 다음 페이지 본문을 봅시다. 전류와 전압입니다. 저항 R1과 R2가 직렬 연결되어 있을 때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자, 중요합니다. 전하량 보전 법칙에 따라 전체 회로에 흐르는 전류색이 I와 같습니다. 자, 전하량 보전 법칙에 의하면 전지에서 출발한 전자들이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할 때에 전류계를 지나서 저항을 지나서 또 저항을 지납니다. 그리고 다시 스위치를 지나서 전지로 이동합니다. 이러한 회로를 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전하들이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지요. 즉 얘들은 한 길로만 움직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전체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모두 I와 같습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저항 R1에 걸린 전압을 V1 그리고 R2에 걸린 전압을 V2라 하면 전체 전압 V는 두 저항 R1과 R2에 나누어져 걸린다. 자, 말이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나누어져 걸린다. 이해가 잘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좀 이따 그림을 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따라서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V1, V2의 합과 같다. 전체 전압 V는 합과 같습니다. 회로를 보면서 생각을 좀 해봅시다. 회로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이런 식으로 90도로 돌려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회로를 조금 검토해 봅시다.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흐릅니다. 자, 그러면 전기 에너지의 높이는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봅시다. 전지에서 전기 에너지는 증가합니다. 자, 증가한 전기 에너지가 저항을 지나면서 감소. 자, 저항을 지나면서 감소하고 또 감소한 에너지가 또 저항을 지나면서 또 감소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전지에 들어가서 에너지 증가, 한 번 감소, 두 번 감소, 다시 증가, 한 번 감소, 두 번 감소가 되겠습니다. 파란색으로 선생님이 어떤 그림을 표현했는데요. 이 파란색 그림은 물의 흐름을 표현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아래쪽을 바닥이라고 합시다. 아래쪽을 바닥이라고 할 때에 물의 흐름을 보면 전지를 통해서 물의 위치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자, 물의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고 물이 흘러서 낙하, 또 흘러서 두 번째 낙하를 하고 나면 에너지가 0이 됩니다. 바닥이 되지요. 다시 떨어진 에너지가 전지를 통해서 펌프 역할을 하는 전지를 통해서 에너지가 증가하고 낙하, 증가, 물레방아에서 물을 돌리고 또 물레방아에서 두 번째 물레방아에서 물을 돌리고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전체 전압이 두 개의 저항에 나뉘어서 걸린다 라는 것이 좀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봅시다. 이 전체 전기적인 높이를 V, 그 다음에 여기서의 전기적인 높이가 V2, 그 다음에 여기가 V1입니다. 따라서 V1은 V2, 자, V1과 V2의 이 전체 길이의 합은
전체 전기 에너지 V와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래쪽에서 봤던 수식과 동일하지요? 이제 이 오른쪽 그림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 오른쪽 그림은 합성 저항을 구하는 회로입니다. 왼쪽 그림을 이해했다면 이제 그림 29 오른쪽 회로도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오른쪽 회로는 저항이 하나뿐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두 개의 저항을 하나의 저항처럼 취급해서 계산을 해보자 이 말입니다. 자, 두 개의 저항을 하나의 저항처럼 취급해서 계산을 하자. 동일합니다. 보면은 증가한 위치 에너지가 자, 전지를 통해서 증가한 전기 에너지가 저항에서 감소하고 다시 증가한 전기 에너지가 저항에서 감소합니다. 아까는 두 번에 나뉘어서 감소했는데 이번엔 어떻습니까? 한 번에 감소하지요. 그렇다면 두 번에 나뉘어서 감소한 에너지는 한 번에 감소한 에너지와 어떻게 하면 같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합성 저항을 구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정리해 봅시다. 합성 저항입니다. 직렬로 연결된 회로의 각 저항에 옴의 법칙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각각의 V1은 IR1, V2는 IR2. 전체 전압은 두 개의 전압의 합과 같다고 했습니다. 두 개의 식을 대입을 하면 이런 식으로 되고 공통 인수인 I를 인수분해합니다. 그러면 I 곱하기 R1 더하기 R2가 되겠습니다. 저항 R1, R2의 합성 저항을 R이라고 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오른쪽 그림에 해당하는 옴의 법칙을 적으면 V는 IR이 되겠습니다. 1번식과 2번식을 조합하면 전체 저항 R은 R1 더하기 R2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두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합성 저항은 각 저항을 더한 합과 같다. 따라서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면 합성 저항은 커지게 됩니다. 저항을 연결할수록 전기 에너지는 계속 더 많이 감소하게 되겠지요. 따라서 저항을 연결하면 전체 저항은 커진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앞서 만화에서 궁금했던 궁금증을 해결해 봅시다. 두 개의 전구를 전지에 직렬로 연결하면 합성 저항이 커진다. 합성 저항이 커짐으로 전류의 흐름에 더 많은 방해를 받게 되겠지요. 자, 저항이라는 것은 방해하는 것이니까 전류를 방해함으로 전류의 세기가 작아집니다. 전류의 세기가 작아지니까 전체 밝기는 어두워진다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용이 이해가 좀 됩니까? 자, 이제 그러면 배운 내용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합성 저항은 몇 옴인가? 지금 회로를 보면 2옴과 3옴 그리고 전지는 6V 짜리입니다. 합성 저항은 두 개의 전압의 합과 같습니다. 따라서 2옴 더하기 3옴을 하면 5옴이 되겠습니다.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이것은 우리가 옴의 법칙을 적용하면 되겠지요. 합성 저항은 5옴이고 그 다음에 전체 전압은 6V입니다. 따라서 전류 I는 1.2 암페어가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3옴의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몇 볼트인가? 3옴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3옴에 해당하는 전압을 알기 위해서는 마찬가지 옴의 법칙을 쓰면 되겠습니다. V는 IR을 이용하면 IR 3옴이라고 합시다. IR3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1.2 암페어 곱하기 3옴이 되겠지요. 정답은 3.6V가 되겠습니다. 3번의 정답은 3.6V입니다. 이것은 번외 문제로서 한 개 더 풀어봅시다. 2옴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전체가 6V니까 2옴에 걸리는 전압은
2.4V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걸린 전압은 2.4V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저항이 크면 클수록 걸리는 전압이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3ohm에 걸리는 전압은 3.6V, 2ohm에 걸리는 전압은 2.4V입니다. 즉 전류가 이동할 때에 2ohm에서는 조금만 에너지를 쓰고 3ohm에서는 조금 더 많은 에너지를 써서 다시 전지로 돌아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ohm의 법칙을 쓰지 않고도 걸리는 전압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제일 아래쪽 소식을 봅시다. 아래쪽 소식을 보면 전체 전압이 2ohm과 3ohm에 걸리는데요. 3ohm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는 것이니까 전체 저항 5개 중에 3개 정도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5개 중에 3개 정도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면 되겠다. 따라서 수식을 이렇게 쓰면 똑같은 정답 3.6V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동영상이 많이 길었습니다. 내용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모두 고생했습니다.